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터질 게 터졌다. 신축 아파트 부실 논란. 최근 인천 건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단지에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는데요. 시공사인 GS건설이 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선 또 같은 시공사가 지은 다른 단지의 주민들까지도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 원인이 뭔지 또 입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요 아파트가 이제 자이 브랜드로 유명한 이 GS건설이 시공사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실 논란을 비판하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제 뭐 뼈대가 없는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순살 자이다라는 이런 약간 유머러스하지만 결국 네. 웃을 수 없는 이런 뭐 오명이 생겼어요. 네네. 참 이게 생겨서는 안 될 일이긴 한데요. 제가 순살 치킨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뼈가 없기 때문에 먹기 너무 편한데 아파트는 뼈가 있어야 되거든요. 편하다고 해서 뼈를 빼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철근이 빠져버리는 일이 생겼는데요. 입주 5개월을 남겨두고 지하 주차장이 붕괴가 됐습니다. 인천 금단에 있는 자이 아파트인데요. 원인이 뭔가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진짜 너무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문제가 되는데요. 총 지하 주차장 기둥이 32개가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32개 중에 설계 단계에서 15개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17개 기둥만 남아있고요. 빠진 기둥이 여기죠. 여기서 또 4개를 더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위에가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흙을 올리다 보니까 무게를 못 이기고 붕괴를 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콘크리트 강도도 또 30% 약한 거, 낮은 걸 또 사용했다라고 하니까 총체적 난국인데요. 설계 단계에서 시행사는 LH거든요. 설계 단계에서 빠지고 시공 단계에서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을 더 빼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문제고요. 발생할 수밖에 없던 문제인데 혹시라도 입주하고 어린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생겼다면 훨씬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GS건설 측은 뭐 다시 짓겠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밝힌 거죠?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불안해서 살 수는 없겠죠. 전면 재시공을 하는데 이게 3년의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공사 기간 때문에 지체 보상금까지 하면 최대 1조 원까지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그 서울 상일동에 그 롯데캐슬 아파트도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만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그림 보시면 서울역 쪽에 서울역 자이 아파트도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외벽에 금이 가고 외벽에 대리석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이것도 문제가 됐었고요. 자이만의 문제냐? 최근 고덕에도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는데 보이실 겁니다. 철근이 이번에는 또 철근이 나왔어요. 철근이 이렇게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 댓글을 봤거든요. 댓글을 보니까 그래도 철근이라도 들어있네. 철근을 보여주기 위해서 뽑은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이것도 굉장히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좀 덜 사용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실이 잘은 모르지만 막 녹슨 철근이라 또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요. 밖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 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것만이 또 문제는 아닙니다. 강남에서 유명한 아파트 우리도 소개를 한번 해줬을 겁니다. 강남의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한 개포자이 프레젠스 최고급 아파트인데요. 시가도 굉장히 비쌉니다. 뭐 20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물이 찼습니다. 어제 이 사진 엄청 돌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3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차가지고요. 얼마 전에도 물이 차서 지하 주차장이 이제 침수가 됐는데 이번에는 물이 차서요. 1층에 물이 차서 커뮤니티 센터가 다 홍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뭐 침수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 비가 앞으로도 계속 올 수가 있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물이 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예측을 해서 배수 시설을 잘 갖췄어야 되는데 저는 배수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개포자이는 원인을 더 확인해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검단 신도시 지하 주차장 붕괴, 요건 철근을
덜 넣은 게 확인이 된 거다. 네. 자, 그러면 왜 덜 넣었을까를 따져보면 결국은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나요? 결국에는 돈인데요. 예. 건설회사들이 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그렇게 뺐다라기보다는 네.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이유를 찾아보면 일단 두 가지 이유로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올랐죠. 보시죠. 건축 자재비,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죠. 고금리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자 비용까지 늘어납니다. 네. 받을 돈은 딱 정해져 있는데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데 원가가 오르고 이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돈을 아껴야 되는데 어디서 아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무를 덜 심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표시가 나는 거고 예. 인테리어를 덜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 좀 손을 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유는 약간 좀 정책적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책적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요, 택지비, 땅값하고요, 건축비, 그리고 건설사가 적정 마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분양가가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주변 아파트 시세를 자극하게 되고요. 네.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집값에 문제가 되니까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그만 올라. 너희들 새 아파트 분양가가 문제야라고 해서 캡을 씌웠습니다. 예. 올리지 못하게 제한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 분양가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마라고 눌러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택지비는 그렇죠. 택지비는 올라가고 네. 건축비는 올라가는데 건설사 이유는 내려가는 거죠. 네.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구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될, 그래도 해서는 안 되죠. 예. 철근이나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철근을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건 게 올라가니까 건설사 이윤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싫으니까 아마 건축비에서 조금 뺄 수 있는 걸 뺀 거 아닌가라는. 이게 사실 할 수 있는 네. 방법이요. 그 둔촌주공처럼 예. 공사비를 올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네. 일군 건설사들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게 하면 반발들도 있고요. 네. 뭐 나무 덜 심기도 어렵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돈을 못 버니까 차라리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가를 올려서 거기서 마진을 충당하자라는 말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뺄 걸 빼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걸 맞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바로 잡을 수는 없나요? 있습니다. 네. 그 단계가 있는데요. 네. 설계, 시행, 시공 그 과정이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감리입니다. 네. 그래서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설계제도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 네. 콘크리트 강도는 문제가 없는지 철근은 문제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하는 게 바로 감리거든요. 네. 근데 감리에서도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어허. 사용 승인까지 나오고 입주 단계까지도 넘어갔다는 얘기는 저는 네. 모든 게 다 공범이다. 설계업체, 시행 LH죠, 시공 GS건설이죠, 감리업체까지 모두 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감리업체도 지금 건축사법 위반이거나 형사처벌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신뢰가 깨져버리는 그런 사건이니까. 그럼요.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이게 뭐 예. GS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지은 모든 아파트로 지금 불신의 예. 의혹의 눈초리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처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이제 입주하려는 그런 아파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뭔가 좀 이상 아까 뭐 철근이 막 드러나요. 네네. 그럼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들은 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연도별로 항목에 따라서 연도별로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픽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공사, 도배, 타일, 미장,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요. 예. 2년 내에 하자가 생기면 전액 보상 이게 하자 수리를 해주고요. 예. 급수 그러니까 수도죠. 위생, 설비, 창문도 하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3년이고요. 네. 지금같이 철골, 포장, 배수, 방수,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주고 예. 가장 중요하죠. 기둥, 내력벽. 이거는 아파트의 구조, 안정성에 문제되는 부분은 네. 10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사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 개인이 직접 건설사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이렇게 소송을 해도 되고요. 네. 청구를 해도 되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네. 또 입주자 대표 회의 뭐 이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 집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네. 같이 해서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정보를 하나 제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보험을 다 가입하거든요. 보험.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하면은요, 청구를 하면 보험금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보험금을 받아서 내가 기본적인 수리를 하고요. 나중에 건설회사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보험 청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꼭 많이 당연히. 담아놓는 거 중요하겠네요. 사진은 반드시 남겨두셔야 네. 됩니다. 지금 뭐 오늘 물이 새서 오늘은 물이 있었는데 네. 내일 되면 또 말라버릴 수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증거 사진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